오늘은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자, 두 순서쌍 이것이 서로 같다는 것을 얘가 지금 무슨 좌표고, 그렇죠? X좌표고요. 얘가 무슨 좌표? Y좌표죠. 네, 지금 X좌표고 지금 Y좌표가 된다고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럼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같아야지 서로 다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A, B가 지금 서로 다를 때입니다. A, B가 서로 다를 때 A, B하고 B, A는 서로 어떻다 다르다. 자, 우리 순서쌍 같은 경우는, 자, 순서쌍은 무슨 법칙? 그렇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 A, B가 다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A, B가 다를 때만 되는 거예요. A, B가 같으면 예를 들어서 1,1은 1,1과 서로 같죠. 이 두 개의 순서를 이제 바꿔도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순서쌍 같은 경우는 A, B가 다를 때는 A, B하고 B, A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 순서쌍 같은 경우는 앞부분은 X좌표고요. 뒷부분 이제 Y좌표. 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여러분들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두 순서쌍 이것이 서로 같을 때요. 그러면 X좌표랑, 그러니까 X좌표 얘와 그 다음 Y좌표 얘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6이고요. 자, 따라서 A는 뭐다? 6이다. A는 6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거 정리하면 이 B는 4. 그럼 B는 뭐 2다. 그러면 A는 6, B는 2. A-B는 6-2가 돼서 뭐 4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순서쌍 같은 경우는 자, 순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바구니 A에서 이것이 5개 공이 있고요. 자, 바구니 B에는 각각 하나씩 이 4개 공이 있죠. 바구니 A에는 1부터 5까지 적혀 있고, 바구니 B에는 1부터 4까지 적혔죠. 그렇게 했을 때, 자, 여러분들 분석해야 될 건 요겁니다. A, B, 공에 적힌 거 각각 이제 A, B라고 해서 하나씩 뽑은 거죠. 이것이 되는 순서쌍을 이제 구하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A가 뭐보다, 그렇죠. B보다 이제 큰 이 경우의 수를 한번 여러분들 찾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자, 이것을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자, 1일 때. 자, 1,1은 안 되죠. 그러니까 A가 1일 때, A를 기준으로 생각해봐요. 기준은 지금 A. 그러니까 A가 클 때 B가 작은 거를 다 찾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 A가 1일 때는 B 같은 경우는 1, 2, 3, 4, 1,1은 같기 때문에 이 조건을 지금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A가 뭐일 때? 2일 때. 자, A가 2일 때는, 자, 뭐가 있죠? B는 2,1.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2,2, 2,3, 2,4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3일 때는 뭐 3,1 되고요. 그 다음에 뭐 3,2 이렇게 되겠죠. 3,3, 3,4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4일 때는 B가 1, 4,2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4,3 되고요. 4,4 안 되죠. 그 다음에 5,1 되고요. 그 다음에 5,2 되고, 그 다음에 5,3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는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걸 만족하는 거죠. 요걸 만족하는 것은 몇 개? 10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뭘 배웠냐? 여기서 우리는 좌표평면이라는 걸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좌표평면. 자, 앞에서 여러분들 뭐를 배웠죠? 순서쌍을 배웠죠. 이 순서쌍을 배운 걸 이제 좌표평면 위에다가 표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좌표평면 몇 차원? 그렇지, 2차원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2차원. 그러니까 X축하고 지금 Y축, 수직선의 개수가 몇 개? 2개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점 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요거는 요 A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X좌표고요. 그 다음에 이 B 같은 경우는 뭐? Y좌표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X좌표는 어떻게, 요 점 P에서 X좌표는 어떻게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리죠? X축에 수선의 발을 그린 이 A가 지금 X좌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요 B 같은 경우는 Y축의 수선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 B가 지금 Y좌표가 된다는 걸 우리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선을 그렸을 때 각각 X좌표와 뭐 Y좌표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에서 이제 만나는 이 점이 결국에는 이 좌표가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각각의 좌표를 이제 바르게 나타낸 것을 나타내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뭐, X가 3이고요. 얘죠, 3. 3이고요. 3,2죠. 3,2. 자, 근데 2,3이 아까 틀렸고요. 그러니까 요 앞부분은 지금 X좌표를 먼저 나타내야 되고, 뒷부분 Y좌표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지금. 이해됐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뭡니까? B 같은 경우는 1, 2, 3이죠. 그러니까 X는요, 마이너스 3, 0,3 맞죠? 그러니까 B는 맞고요.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죠.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뭐 4가 되겠죠. 이것도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D 같은 경우는 뭡니까? D 같은 경우는 여기 D죠. D는 마이너스 2, 0이 되죠. X좌표는 마이너스 2, Y좌표는 0. 얘도 틀렸죠. 그러면 2는 지금 뭐가 되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X좌표가 마이너스 2, Y좌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도 틀렸습니다. 다음 몇 번? 그렇죠. 2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표를 나타낼 때, 자, P에다가 A, B라고 했을 때 X좌표를 먼저 나타내고요. 순서를 생각해야 됩니다. 순서상은. 그 다음에 뭐 Y좌표를 우리가 표시해야 된다.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직사각형이 있는데 각각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지금 X좌표의 Y좌표죠. 여기 X축, Y축 있고 그 다음에 X좌표, Y좌표. 그 C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C의 X좌표는 이 D의 X좌표가 같죠. 이 2고요. 그 C의 Y좌표는 이 B의 Y좌표가 같죠. 이거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A 좌표는 어떻게 돼요? A 같은 경우는 저기 B의 X좌표의 마이너스 1과 같고요. Y좌표는 뭐 D의 Y좌표의 2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A와 C의 뭐를 구할 수 있다? 좌표를 각각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2 그리고 C는 2,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원점 좌표는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데 5. 이거 5라고 표죠. 오리지널 뭐 이런 뜻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오리지널이라서 5라고 표시하고 그냥 0,0.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는 A의 좌표는 Y의 좌표가 지금 0이죠. X축 위에서는 Y 좌표가 0으로 표시하고 A, 뭐 0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Y축 위에 있을 때는 X좌표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은 고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축 위에 있는 점이고요. X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어디? 그렇죠. 이 부분이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B 플러스 3이 0이 되겠죠. Y좌표가 0이 돼야 되니까 X축. 얘는 지금 Y축 위에 있대요. Y축 위에 쓰려면 뭐 얘가 지금 뭐가 0이 되겠죠. X좌표가. 그럼 이제 B 플러스 3은 뭐가 되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저기 0이 되고요. 0이 되니까 B는 뭐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2가 뭐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A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나타내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돼서 답은 몇 번? 3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어렵지 않아요. 이 좌표 평면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각각 X축과 Y축에 있을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Y좌표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는 지금 Y축 위에 있으니까 X좌표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A-1은 0. 그러면 따라서 A는 뭐?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3-B는 0. 따라서 B는 얼마? 3이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뭐가 되죠? 4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를 이용해서, 좌표를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는 뜻이요.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은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를 알 수가 있죠. 얘는 뭐, B-A가 되고요. 결국에는 뭐, D-C가 되겠죠. 큰 거에 대해서 작은 거를 빼야 이제 길이가 나오죠.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점을 표시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용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각형 ABC의 면적은 자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절대값 그냥 적게, 절대값 b-a 곱하기 뭐 d-c 이렇게 되겠죠. 네, 왜 절대값을 붙여요? 이 b-a하고 d-c는 원래 양수기 때문에 이거 뭐 절대값의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우리가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를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 절대값은 항상 양수를 만드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원래 써줍니다. 원래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평면 위에서, 자, 좌표평면 이렇게 그리고 0이고, 이게 X축, 그 다음에 뭐, Y축이다. 그때 A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3, 그렇죠. 여기 4죠. 4, 마이너스 4. 얘가 지금 무슨 좌표가, A좌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B좌표 같은 경우는 3,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되겠죠? 네, B, 여기 B좌표. A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B좌표는 뭐? 3,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여기 점 찍었고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 0, 4가 됐다. 자, C는 뭐다? 0, 4다. 자, 이런 식으로 찍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요. 이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얘 가로의 길이, 밑변의 길이는 뭡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요. 얘는 지금 3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죠, 높이. 높이는 뭐?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4고 여기는 4니까 여기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 ABC의 면적은 뭐? 밑변.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6 곱하기 높이 얼마? 8. 해서 답은 얼마? 24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뭐 좌표평면 위에서 점을 찍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점. 자, 세점이 이렇게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 꼭지점을 해서 얘를 구하래요. 그 삼각형 20을 이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좌표평면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얘 X축, Y축. 그러면 마이너스 1, 1. 1이죠.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1, A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이제 4, 4, 뭐, 마이너스 3. 이 정도 있겠죠.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여기가 B. 4, 마이너스 3.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4, A죠. 근데 A는 지금 양수죠. 위에 있죠. 1, 4분면에 있습니다. A는 양수니까요. 그러면은 4, 뭐, 대략적으로 일단은 얘네들을 일단은 한번 그냥 이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쭉 이어서. 쭉 이었고. 4, A는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여기다 그냥 찍을게요. 4, C는 지금 4, A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뭐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도형을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래요? 이 넓이가 지금 20이래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지금 4죠. 이 높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이. 높이는 뭐? 이 길이가 1이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 길이가 얼마? 4죠. 여기가 4고 여기 1이니까 이 높이는 얼마? 5가 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0이 나와야 되니까 밑변의 길이는 뭐가 나와야 되죠? 여기 수직입니다. 일직선이잖아요. 이 밑변의 길이는 지금 8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8에다 2분의 1 했을 때 지금 20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3이래요. 이거 3cm. 3cm가 아니고 3이죠. 그럼 얘가 뭐가 되죠? 5가 돼야 됩니다. 그럼 A 값은 뭐? 5가 되겠죠. 그러면 만족하는 A 값은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사분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좌표평면을 X와 Y축을 하고 이게 원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거 우리는 수학에서 자, 우리 수학에서의 그 양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학에서의 양의 방향은 이걸 기준선으로 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수학에서의 양의 방향은 자, 무슨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이다. 그래서 이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얘가 몇 사분면? 1사분면이고 얘가 뭐?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X축과 Y축이 있을 때 1사분면에서는 X 양수고 뭐? Y는 양수가 되고요. 2사분면에서는 X 뭐? 음수, X 음수죠. 그리고 Y는 뭐?
양수죠. 윗부분이니까. 그리고 3, 4분면에서는 x 음수가 되고요. y 음수가 되죠. x 음수, y 음수. 그리고 4, 4분면에서는 x 양수가 되고요. 그리고 y는 음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4분면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x하고 y의 부호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나중에 잘해야 나중에 여러분들 삼각함수라는 걸 배우는데요. 그 삼각함수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그냥 아시고요. 일단은 4분면에서 우리가 x하고 y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요거예요, 지금. 수학에서의 양의 방향은 반식의 방향이기 때문에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좌표축 위에 이 좌표축에 있는 점 있죠? 이 좌표축에 있는 점은 어느 4분면에 속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X축 여기다 점을 찍었을 때 이 점이 1, 4분면하고 4, 4분면에 속하는 게 아니라 아무 데도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Y축에 이 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Y축에 있는 이 점이 1, 4분면하고 2, 4분면에 속하는 게 아니라 아무 데도 속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개념 갖지 말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5,0은 자, 좌표평면 위에서 5,0은 여기에 있겠죠? X축에 있죠? 그럼 X축에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 있죠? 자, 이거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일단 할게요. 네, 3,2는, 자, 3,2는, 3,2는 여기에 있죠? 자, 1, 4분면에 있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X도 양수, Y도 양수죠. 그 다음에, 저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3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은 여기에 있겠죠? 자, 3, 4분면에 있죠? 틀렸죠? X도 음수, Y도 음수는 3, 4분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3, 4분면에 있는 점의 Y좌표는 음수다. 맞죠? 여기 3, 4분면에 있는 애 X도 음수, Y도 음수. 맞고요. 자, 그리고 얘는 지금 같은 4분면에 있으니까 얘는 뭡니까? X는 음수, Y는 양수니까 얘는 2, 4분면에 있고요. 얘는 그치? X는 양수, Y는 음수기 때문에 4, 4분면에 있죠. 같은 4분면에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순서상 이것이 서로 같을 때 몇 4분면에 있대요. 왜 순서상이 같기 때문에 자, A-8과 4-3A가 서로 같죠. 그래 정리할 거 정리하면 자 넘깁시다. 넘기면 4A는 이걸 넘기고 이걸 넘기죠. 넘기면 12가 되겠죠. 그러면 만족하는 A는 3이 된다. 이해됐죠? 얘와 얘가 일단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B 더하기 5B가 지금 B-1이래요. 자 정리하면 넘기면 4B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이 돼서 자 정리를 하면 4B가 아니고 2B죠. 2B는 자,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자, 3B 마이너스 B는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니까요. 2B. 자, 2B는 마이너스 6. 따라서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3, B는 마이너스 3이 돼서 자, 보시면 X는 X는 양수. B는 Y는 음수. X는 양수고 저기 Y는 음수면은 몇 4분면? 그렇죠? 우리가 이 4분면 드렸을 때 X는 양수, Y는 음수. 이렇기 때문에 여기 4, 4분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몇 4분면? 그치? 제 4, 4분면에 누가 있다? 그렇죠? A, B가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A, B가 속하는 4분면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4분면이 주어지면은 A하고 B의 그렇죠. 부호를 결정할 수 있겠죠. 이 부호를 이용해서 각각의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자, 그러면 A, B에 대해서 P가 속하는 4분면을 찾고 이런 식으로 써졌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X좌표와 Y좌표 여러분들 부호를 이제 판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X, Y가 지금 몇 4분면? 그렇죠. 2, 4분면에 있습니다. 2, 4분면에 있으면은, X는 음수고요. Y는 양수죠. 이렇게 쓰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몇 4분면에 있는 거면, 자, X, Y를 했을 때는 얘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그렇죠. 부호는 지금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부호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의 부호는 자, 뭐가 됩니까?
자, 지금 y는 지금 플러스죠. 그러니까 얘 부호는 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속하는 거는 뭐? 얘는 지금 마이너스, 얘도 지금 마이너스죠, 지금. 자, 마이너스니까 몇 사분면? 그렇죠. 제 몇 사분면? 3, 4분면이 되겠죠.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제 3, 4분면이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얘가 지금 1, 4분면의 점이래요. 자, 그러면 얘가 뭐? 1, 4분면이니까 플러스 뭐? 얘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뭐? 양수고요. b가 뭐? 양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a는 뭐? 음수라는 뜻이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a와 뭐? b의 부호가 지금 결정이 되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 자, a-b 그러니까 a- 지금 b가 x좌표죠. a-b는 지금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a가 지금 음수죠. 여기가 음수예요. 자, 음수고요. 지금 b는 지금 양수죠. 그러면 이제 음수에서 양수를 뺐으니까 얘는 이게 이것의 부호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음수가 되겠죠. 음수에다가 양수를 뺐어요. 그럼 이제 부호는 음수가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a의 부호는 자 어떻게 됩니까? b-a의 부호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얘가 되겠죠. b-a는 a-b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근데 a- 지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겠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 의 부호는 뭐? 플러스가 된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의 부호는 자, 몇 사분면? 자, x는 지금 음수, y는 양수. 그러면 제 2사분면이죠. 2사분면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럼 다음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4분면 안 들어가고요. 얘는 뭐 1사분면, 얘는 뭐 양수 4사분면, 얘는 뭐 3사분면, 얘는 뭐 2사분면.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저 답은 3번이 된다. 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요. A가 지금 음수라는 것은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 그렇죠. A가 양수면 B는 뭐 음수가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A, B의 부호가 지금 반대라는 뜻입니다. A가 뭐 음수면 B는 뭐 양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면은 A하고 B가 지금 뭐 부호가 다르죠, 지금. A가 양수, B가 음수.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지금 X좌표가 양수, B좌표가 지금 음수니까요. 제 4사분면에 있고, X좌표 양수, Y좌표 음수. 그러면 4사분면에 있고, 만약에 이런 경우면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가 음수, Y가 뭐 양수니까 제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랑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지금 요거 두 개 이용해서 이제 두 개를 이제 나눌 수가 있다. 이걸 체크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근데 이거 문제를 풀면 그냥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다? 얘가 만약에 음수면, A가 음수면 B도 음수. A가 양수면 B도 양수. 그러니까 부호 같다는 뜻이 A, B의 부호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A, B의 부호 같기 때문에 얘는 A도 양수, B도 양수. 그러면 일사분면. 얘 같은 경우는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같은데 음수예요. 그러면 얘는 몇 사분면? X도 음수, Y도 음수. 그러면 제3, 4분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1번하고 2번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X 더하기 Y가 지금 양수래요. 얘는 지금 뭐? 양수래요. 그러면 원래는 마이너스나 플러스죠. 이해됐죠? 근데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더했을 때 양수가 나올 수 없어요. 얘는 안 돼요. 그러면은 X도 뭐 양수, Y도 뭐 양수. 그러면 X도 양수, Y도 양수 몇 사분면? 그렇죠. 제 1사분면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가 다른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자, 요것에 몇 사분면이 있는 점이래요. 그러면 얘 가능하게 지금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든지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겠죠. 자, 가경우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고요. 자, 놔보세요. 나 지금 음수래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음수고 B가 이제 양수면 음수에서 양수를 뺀 거니까 이제 음수가 되죠. 그런데 A가 만약에 양수고 만약에 B가 음수다. 그래 버리면
지금 A가 양수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는 플러스가 돼버리죠. 마이너스 B는 플러스.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지금 이제 얘에 의해서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그러면 A는 뭐, 그쵸. 음수고.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경우는 지금, 자, 이제 A는 뭐, 음수고, B는 양수가 돼. 이 첫 번째 경우는 안 돼요. 그러면 A는 음수고, B는 뭐다? 양수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 또 아는 게 절대값. 이 뜻이 뭡니까? 원점으로부터의 A의 거리, 그리고 원점으로부터의 B의 거리죠. 그런데 A는 지금 뭐 음수고요. 그리고 B는 뭐예요? 양수죠.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누가 더 크다? 그쵸? 이제 A 음수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뭐가 되죠?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그 수가 지금 음수가 지금 A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했을 때는 음수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뭐가 되냐? 음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게 뭡니까? B. B는 지금 뭐죠? B는 그렇지 양수죠. 그리고 A 더하기 B는 뭐가 됩니까? 음수죠. 예, 그러면 X좌표는 얘가 X좌표고요. 얘가 무슨 좌표죠? Y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 X좌표 양수, Y좌표 음수는 제 몇 사분면? 그쵸? 제 4사분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X좌표하고 Y좌표를 이용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그쵸?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인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대칭점입니다. 대칭점. 무슨 점? 그것도 대칭인 점에 대해서 따지는데요. 자, 점 P가 있어요. 그럼 X축의 대칭이면 뭐의 부호가 바뀐다? 그렇죠. Y의 부호가 바뀝니다. X의 부호는 똑같은데요. Y의 부호가 지금 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X축의 대칭일 때는 Y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Y축의 대칭이면 뭐가 됩니까? Y축의 대칭이면 뭐의 부호? 그쵸? X의 부호가 반대라는 걸 기억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Y축의 부호면 X의 부호가 반대. 그리고 Y의 부호는 같습니다. 그럼 원점 대칭이면 뭐가 돼? 원점 대칭이면은 X의 부호도 뭐? 반대. Y의 부호도 뭐? 반대.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 R과 지금 S의 관계는 X축의 지금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Y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 반대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Q와 Sy의 관계. Q와 S의 관계는 무슨 축? 그렇죠. X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뭐의 부호가 반대? 그렇죠. 얘가 X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 반대다. Y의 부호는 어떻다?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X축의 대칭이면은 뭐의 부호가 반대? Y 좌표의 부호가 반대고요. 그리고 그 Y축의 대칭이면은 자, 뭐의 부호가 반대? 그렇죠. X 좌표의 부호가 서로 반대고 그리고 원점 대칭이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X 좌표의 부호와 Y 좌표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설명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X축의 대칭이면은 Y의 부호가 반대. 그리고 Y축의 대칭이면은 뭐 X의 부호가 반대. 그리고 원점에 대해 대칭이면 뭐 X, Y의 좌표의 부호가 반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러면 뭐의 부호가 반대입니까? 그렇죠.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X좌표의 부호가 서로 반대죠. 그러니까 A는 뭐와 같죠? 마이너스 3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A는 뭐 3이 되겠죠.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Y좌표는 어떻다? 같다. 그러면 8은 B-에 대해서 따라 B값은 얼마? 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3 더하기 9가 돼서 얼마? 1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그러면 지금 점 A와 원점에 대한 대칭인 점이 B. B는 뭐? 원점에 대한 대칭이니까 B는 얘 부호가 서로 어떻다? 반대다. 이렇게 되고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 이제 C.
자, C 같은 경우는 이 점에 대해서 C는 뭐가 됩니까? X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뭐의 부호? 자, 머릿속에서 그리면 돼요. X축에 대해서 부호니까 대칭이니까 Y의 부호가 반대면 3,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디 위에다가 그래서 좌표 평면에 한번 나타냅시다. 이게 X고 Y고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A는 3,2가 돼서 얘가 지금 A 3,2가 되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돼서 요는 B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C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자, C 같은 경우는 3, 마이너스 2죠. 여기가 지금 X축 배치의 C는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넓이는 얘의 넓이를 지금 알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요 넓이. 자, 그러면 이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길이는, 자, 어떤 길이? 이 길이가 얼마죠? 2죠. Y좌표가 1이니까 이 길이도 뭐? 2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4가 되고요. 자, 이 길이 얼마? 3이 되죠. 이 길이 얼마? 3이죠. 이 길이 얼마? 6이다. 수직으로 만나죠.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얼마? 6 곱하기 4가 돼서 면적은 얼마? 12가 된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자, 주어진 값을 다음 같은 순서대로 구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자, 무슨 축? X축과 Y축이 뭔지를 먼저 보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X축과 Y축이 뭐냐, 뭔지를 보고, 이제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이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장점은 뭐냐면요. 자,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지영이가 집에서 출발하여, 자, 자전거를 타고 직선, 이제 도로 위를 좀 움직이는데, 자, X 시간일 때, 지금 X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Y는 지금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죠. 그러니까, X가 뭔지, 그리고 Y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요. X, Y 사이의 관계를 한번 따져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자, 지영이는 집에서 오전 9시에 출발했죠. 9시에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맞고요. 자, 니은 보세요. 지금 출발한 지 지금 3시 30분 후. 자, 3시 30분이라는 것은 12시 30분이라는 뜻이죠. 9시에 출발했으니까요. 자, 3시 30분에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는 이제 Y. 그러니까 12시 30분 여기죠. 12시 30분은 지금 얼마? 그렇죠. 10km 맞죠? 그렇죠. 10km 맞고요. 자, 그 다음에 D급 보세요. 여기니까 10km죠. 여기 10km. 12시 30분에 해당되는 이 Y값. 이게 지금 10km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세요. 자, 지영이가 자, 방향을 바꿔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시간은 그렇다면 자,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거리가 뭐 점점 작아지겠죠. 요 시간이죠. 14시간. 그러니까 오후 몇 시? 그렇죠. 2시 맞죠. 14시간 오후 2시 맞습니다. 자, 지영이가 멈춰 있는 시간은 총 2시간이다. 자, 멈춰 있는 시간은 자, 이 시간 얘죠. 얘 멈춰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얘 멈춰 있죠. 그러니까 얘가 1시간이죠. 1시간. 얘가 1시간이고 얘가 뭐 30분이다. 2시간이 아니고 얼마? 그렇죠. 1시간 30분이 되겠죠. 이동거리가 없을 때.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그러면 답은 몇 번?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줘져서 지금 X가 분이고요. Y가 지금 Y축이, 그러니까 X축이 분이고, Y가 뜻하는 게 지금 Y축이죠. Y가 뜻하는 거는 X분의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지금 Y라고 하죠. 자, 얼마만큼 떨어졌다? 그죠? 180만큼. 그러니까 180만큼 이제 가는 겁니다. 지금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가고 있다. X분의 집부터 떨어진 거를 이제 Y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X와 Y 사이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X축과 Y축을 이용했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지윤이가 중간에 휴식을 취하여 자, A번 멈췄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멈춘 거는 뭐 거리의 변화가 없는 이 한 번, 그죠? 2번, 3번. 3번 멈췄죠. 거리의 변화가 없어야 멈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자, 뭐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A는 지금 3번 멈췄고요. 자, 맞죠? 그러니까 지금 A가 몇 번 멈췄다? 3번 멈췄다. 지금 거리의 변화가 없을 때가 지금 멈춘 거죠, 지금.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다음에 있었던 시간은 총 몇 분? 그렇죠. 멈춰있는 시간이 얼마? 1분. 이 얼마? 그렇죠. 3분. 이 얼마? 2분. 그러면 얘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1 더하기 3 더하기 2는 6이 되겠죠. 6분이 되고요. 그 도서관으로부터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이다? 도서관까지 갈리는 시간 1800을 가야죠. 20분이죠. 그러니까 C는 20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정리하면, 자, 뭐가 됩니까? 첫 번째 A는 3, B는 얼마? 6, 그 다음에 C는 얼마? 20이니까 얘를 다 더하면 얼마? 29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그래프 해석 자체는 자, 선생님 다시 얘기했지만 X축과 뭐, Y축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것 또한, 자, 뭐와 뭐를 해석하자? 그죠? X와 Y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 해석할 줄 알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먼저 X축이 뭐냐, Y축이 뭔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뭐 기울기라든지 기울기에 따라서 그래프를 또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뭐 빠르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울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이가 X분 후에, 자, X는 지금 시간이고요. 떨어진 거리지 Y죠. 이렇게 되죠. 자, 민경이가 집으로 출발 서점에 가는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가다가, 자, 중간에 뭐 공원에 잠시 쉬다가, 다시 서점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갔죠. 그러면, 자, 일정한 속력이라는 것의 의미를 해봅시다. 자, X는 여기서 시간이고요. 자, 우리 Y는 뭐 거리죠, 지금. 여기서. 이해됐죠? 그러면, 자, 우리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분의 뭐, 거리가 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요 자체의 길기가 뭘 뜻하면 속력을 뜻합니다. 이 자체의 길기. 왜냐면, 이 X축이 지금 시간이고요. Y축이 지금 거리니까, X분의 Y죠. 이게 지금 속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속력이 일정하대요. 그러면, 기울기 또한 일정하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서점까지 갈 때도 일정하게 속력으로 갔으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해버리면, 자, 어떻게 됩니까? 요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일단 일정하게 가다가 이제 쉬었죠. 그래서 다시 또 일정하게 가겠죠. 그러면 그래프 모양은 거쳐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쉬었다는 것은 우리가 거리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속력이 0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두 변수 x, y 사이, 그러니까 x하고 y 있는데, 자, 요것은 지금 이렇게 이제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지금. 줄어드는 그래프에 알맞은 걸 찾으라는 뜻이에요, 지금. 다음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자, 다이빙 선수가, x를 지금 시간, 높이를 이제 y라고 줬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기울기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지금. 근데 다이빙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1번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자, 1번 그래프는 높이가 이제 낮아지는 건 맞아요. 지금 y가 높이, x가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겠죠. 맨 처음에 속도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양은 어떻다?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 어떻게 돼? 점점 빨라지겠죠. 왜냐하면 떨어질 때 속력이 빨라지니까요. 지금 높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1번은 안 되고요. 지금 버스에서 잠시 이제 멈췄다가 달리던 버스가 잠시 멈췄다가 이제 출발할 때, 그러니까 이제 달리던 버스가 멈추고 출발했죠. 그러면 뭐 그래프 모양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지금. 그러니까 X하고 Y 줘요. Y를 여기서 이제 속력이라고 주고, 여기 만약에 이제 시간이라고 줬다. 달리는 거니까 뭐 일정하게 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뭐 일정하게 뭐 달렸다면 이렇게 일정하게 달리는 거고, 그러니까 달리는 것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런 모양이 일단 일정하게 달리면 이제 속력이 이렇게 되게 y라고 줬으니까 일정하게 달리면 될 거고요. 뭐 이제 달리는 속력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죠.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멈췄기 때문에 뭐 속력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뭐 속력이 멈췄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갔다고 치면 일정하게 달렸다가 멈추면 속력이 0이죠. 0이 갔다가 다시 속력이 이렇게 가겠죠. 뭐 예, 이해됐죠? 근데 이 모양 지금 y가 지금 0일 때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2번도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번 보기. 자, 3번 보기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잠깐만요. 충전할 때 충전할 시간에 따른 베타. 그러니까 충전하면 x는 시간이고 y는 이제 충전량이죠.
그거 뭐 증가하겠죠, 지금? 뭐 대충 그려도 뭐 이렇게 증가하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적어도 이 모양은 안 나온다. 예, 안 되겠습니다. 이거 안 되고요. 3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됩니다. 그 다음 4번 보세요. 자, 4번은 경과 시간에 따라서 이 시간이고 물의 온도.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온도가 높았고 그 다음에 이 Y가 온도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면서 어떤 특정하게 온도가 일정하게지겠죠. 온도. 온도가 0도가 되지 않습니다. 물이 식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4번 맞고요. 자,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이제 공을 이제 던진 겁니다. 그러면 X는 시간이고 높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지면으로부터 던졌으니까 높이가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5번도 안 됩니다. 다음 몇 번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물통에 시간당 일정한 물을 넣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부피가 일정하면. 그냥 부피를 일정하게 넣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여기는 원기둥에 대한 예시가 나왔는데, 자,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자, 원기둥의 부피는 빗넓이 곱하기 높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폭이 일정하면은, 자, 높이 또한 어떻게? 일정하게 계속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그 물통의 폭이 일정하다는 것은, 이 폭이 일정하다는 것은 밑넓이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폭이 일정하다는 것은 밑넓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높이 또한 어떻게? 일정하게 계속 증가하겠죠? 네, 부피, 똑같은 부피를 계속 넣어주니까. 1번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폭이 위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면은, 폭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물을 넣는 거죠. 물을 이제 일정하게 계속 넣는 겁니다, 지금. 근데 폭이 일정하게 어떻게? 이게 계속 넓어지죠. 폭이 넓어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물을 넣었을 때 밑넓이가 넓어지기 때문에 증가하는 높이는 어떻게? 감소하겠죠. 증가하는 높이의 변화량이죠. 감소하죠. 높이는 올라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폭이 이런 것의 그림은 어떻게 되죠? 예. 만약에 x를 이제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일정한 이제 시간에 일정한 물의 양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모양일 때는 어떻게 돼? 밑넓이가 지금 계속 커지기 때문에 증가하는 높이의 변화는 어떻게 줄어들겠죠. 높이는 계속 높아지겠죠. 물을 계속 넣으니까. 그러니까 높이는 점점 느리게 증가하겠죠. 지금. 예, 이런 모양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3번은 자, 폭이 위로 이제 점점 이제 좁아지. 그러면 예를 한번 보겠어요. 폭이 점점 좁아진다는 것은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이런 모양. 자,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이제 일정하게 계속 넣죠. 얘도 이제 그래프 여기 시간이 되겠죠. 예, 일정한 시간에다가 이제 물을 계속 넣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는 얘도 계속 높아지겠죠. 과연 얘 높이가 어떻게 높아지냐. 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밑넓이가 어떻게 돼요? 계속 좁아지죠. 예, 밑너비가 좁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원기둥의 부피 같은 밑너비가 작은데 일정한 부피예요. 그럼 높이는 어떻게 증가하겠죠? 더. 높이의 변화량은 더 증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은 지금 이 그래프가 되고요. 그리고 이 모양 지금 이 그래프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그릴게요. 자, 1번은 자, 어떤 모양이 됩니까? 1번. 1번 모양은 지금 폭이 일정하죠? 자, 폭이 일정하면은 자, 요게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러면 폭이 일정하게 계속 어떻게 넣어준다. 뭐를? 물을, 여기다가 물을 이제 넣어주죠. 그러니까 밑넓이가 계속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밑넓이가 계속 일정하고, 이제 똑같이 물의 양은 이제 일정하게 계속 넣죠. 그러면 시간이고요. 시간이고, 얘는 뭐? 높이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량이 일정하겠죠, 얘들. 그러니까. 물통의 폭이 일정하면은 시간에 따른 높이가 일정하게 계속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물러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그리고 이 모양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다. 그래프의 모양이 다르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원기둥이죠. 아까 다 설명한 겁니다. 제 폭이 제일 작고요. 얘는 폭이 제일 중간.
폭이 제일 어떻다? 넓다. 근데 일정한 속력으로 이제 물을 채운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물에 이제 부피. 일정한 양의 물을 계속 넣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 뜻이 지금. 일정한 물의 양을 계속 넣는다. 자, 그래 버리면, 자, 보시면, 자, 일정한 물의 양을 계속 넣는다. 일정한 부피죠. 그러니까 일정한 부피의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물을 계속 넣어줘. 그러면 x가 지금 시간이고요. 그리고 물의 높이는 어떻게 되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빨리 증가하죠, 지금? 민나비가 제일 작은 애가 지금 빨리 증가하겠죠?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높이는 지금 빨리 증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지금 뭐가 돼? 제일 길기가 제일 길어진 얘가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지금 중간이죠? 자, B가 지금 중간. 예, B.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민나비가 어떻다? 가장 크기 때문에 증가하는 높이의 양도 어떻다? 일정하게 증가는 하지만 증가하는 그 높이의 양은 작다. 그러니까 C가 되겠죠. 그러니까 A가 니은, B가 디귿, 그 다음에 C가 기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우리 부피, 일정한 부피를 계속 넣었을 때 높이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냐? 이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모양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그래프에 해당되는 건데, 자, 여기서도 똑같이 일정한 뭐를 넣는다? 물을 넣을 때,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부피를 이제 일정하게 넣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랬습니까? 그럼 이제 부피에 해당되는 민넓이와 높이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가? x에 따라서 이제 y의 변화. 맨 처음에 어떻게? 일정하게 증가. 그러면 이때 폭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단 얘. 그 다음에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되겠죠, 지금.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폭이 일정하진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1번 아니면 4번인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가 폭이 어떻게 돼야 돼요? 폭이 좁아져야 맞죠?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져야 어떻게? 높이의 증가량이 더 빨리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4번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는 폭이 지금 일정하니까요. 폭이 일정하게 지금 x는 이제 c가 y는 높이. 4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빛나비가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높이는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 그래프와 어떻다? 다르죠. 증가하는 높이의 변화량이 더 작다. 그러니까 4번, 이게 4번 그래프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